네. 오늘 2025년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충돌 가능성 같은 이런 긴박한 중동 상황을 언급하면서요. 전 부처의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교민 안전 문제, 또 외환이나 금융시장 관리, 그리고 역시 그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 불안해지는 거, 이걸 특히 강조했더라고요. 아예 추가경정 예산안에 중동 사태 대비책까지 넣으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좀 더 넓은 배경이랄까요? 2025년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 또 위험 요인들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5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분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게 미중 갈등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이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 이게 더 강해질 거다 뭐 이런 예상이에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약 들어선다면 그 USMCA 협정 있죠. 이걸 재협상해서 멕시코 거쳐 들어오는 중국산 차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 20%를 부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러스트벨트 일자리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보호 같은 거요. 이런 대중국 견제 기조 자체는 이미 민주당, 공화당 양당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공화당이 백악관이랑 상하원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 어쩌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불확실해요. 예를 들어 10% 보편 관세만 해도 미국 GDP를 0.1% 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반면에 또 법인세 감면 같은 감세 정책이 같이 추진되면 투자는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조합이냐에 따라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도 중요하고 또 중국 내부의 어려움도 보고서가 짚고 있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도 좀 풀고 유동성도 공급하고 경기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랄까 강력한 부양이라기보다는 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거다. 그리고 실제 효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분석하네요. 실제로 자료 봐도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부채죠. 중국의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 이게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프 1-6 참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식 부채도 문제지만 사실 그 통계에 잘 안 잡히는 숨겨진 부채 있잖아요. LGFE, 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이 부채까지 합치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게 투명성도 낮고 구조 개혁을 좀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큰 위험으로 보고 있죠. 그 숨겨진 부채 문제도 심각하군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중동 불안정하고 유가 문제입니다. 보고서 보니까 중동 분쟁이 벌써 1년 넘게 계속되면서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번지고 있다고 하더고요. 심지어 이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도 인용했던데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가는요, 사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꽤 했어요. 전 세계 수의 한 5.7%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데서 생산을 늘리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거든요. 사우디 같은 곳은 감산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직접 충돌한다거나 이렇게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막히면 유가가 배럴당 $100는 그냥 넘어서 폭등할 우려가 있어요. 이건 대통령 지적대로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물가에도 정말 큰 부담이죠. 네, 정말 큰일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계 교역 환경도 한번 짚어보죠. 2024년 교역은 반도체 같은 전자제품이나 서비스 수요 덕에 좀 회복세를 보이긴 했어요. 근데 지정학적 위기나 공급망 재편 움직임 때문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진 못했죠. IMF가 2024년 상품 서비스 교역량 증가율을 한 3.1% 정도로 봤습니다. 네, 근데 2025년 전망은 좀 더 조심스러워요. WTO가 2025년 상품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원래보다 낮춰서 3.0%로 잡았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은 뭐 2% 내외 좀 약한 증가세가 예상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라던가 중동 분쟁이 더 심해지면 교역 환경에는 더 큰 하강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까지. 큰 파도들이 많네요. 이런 요인들이 서로 얽히면서 유가, 물가, 교역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괜히 비상대응체계나 추경까지 언급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요즘 보면 각국이 자국의 안보나 경제적 이익, 뭐 예를 들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한다거나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근데 또 전 지구적 위기를 넘으려면 국가 간 협력도 꼭 필요한데 과연 이 국제 공조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2025년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